이제 챕터 2 마지막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한 대략 5가지 경우에 대해서 싱글 사이누소이덜 인풋에 대한 응답을 구하는 것을 배웠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 매스에다 폴스 가해지는 경우, 싱글 하모닉이 F0, 코사인 오메가 t로 가해지는 경우의 리스폰스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이제 그 폴스 리스폰스는 챕터 1에서는 프리 리스폰스 배웠고, 챕터 2는 폴스 리스폰스, 폴스 리스폰스는 하모닉 리스폰스하고 파티큘러 솔루션의 그 슈퍼포지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로 하모닉 솔루션은 금방 없어지잖아요. 트랜지션 리스폰스는 그냥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주로 쭉 끝까지 살아남는 애, 파티큘러 솔루션 또는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폰스에 관심이 있다라고 해서 스테디 리스폰스를 배웠고요. 이제 그 파티큘러 솔루션의 경우에는 코사인 인앤 코사인 아웃, 오메가 인, 오메가 아웃. 그래서 사실은 정할 수 있는 게 이 매그니튜드 모디피케이션 팩터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위상차도 있지만. 그래서 이 매그니튜드 모디피케이션 팩터가 5가지의 다른 진동 상황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거의 챕터 2의 가장 중요한 파트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force가 그렇게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분모는 오메가 n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제곱 2 제타 오메가 n 오메가의 제곱의 F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고요. 이거를 오메가의 비율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오메가 10 라디안 per sec로 가진하는 게 얼마나 이렇게 하이 프리퀀시냐 로우 프리퀀시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 시스템의 내추럴 프리퀀시 대비 높냐 낮냐를 보다 보니까 그 주파수 비율 오메가 over 오메가 n을 R이라고 해서 그 R을 중심으로 그 리스폰스를 계산했었습니다. 그래서 normalized amplitude는 인풋분의 아웃풋 그리고 다음은 베이스 가진이 있었죠. 실제로 매스에다 힘이 작용하는 건 아니지만 베이스가 가진이 되면은 가진으로 인한 힘이 스프링과 댐퍼를 통해서 매스에다가 움직임을 발생하는 경우고 이럴 때 인풋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되겠죠. 베이스 디스플레이스먼트에 의한 아웃풋의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프링에 의한 디스플레이스먼트 가 있고 그 댐핑에 의한 디스플레이스먼트로 힘이 전달이 돼서 이 분자에 2가지 텀이 생기게 되죠. 한편 X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 X를 발생시키는 힘에 관심을 둔다고 하면 이 KX-Y, CVX-VY라는 텀이 탑이 되게끔 Y분의 F를 보고 싶다고 하면 그거는 Force Transmissibility인데 F equals MA라는 걸 이용해서 이런 force를 KX-Y, CVX-VY를 다 계산하지 않고 그냥 MX 더블 닷을 계산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면 X의 더블 닷이니까 오메가 제곱이 붙어서 R 제곱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 R 제곱을 더 곱하게 되면 force transmissibility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베이스가 가진하는 상황에서 이 상대 변이에 관심이 있는 경우, 센서인 경우죠. 트랜스듀서의 경우에는 마치 이 베이스 가진의 가속도에 해당하는 포스가 직접 매스에 작용하고 좌표계를 그냥 x에서 z로 바꾼 것과 같은 포뮬레이션이 되는데요. 그런 거를 이제 relative amplitude ratio라고 하는데 베이스 가진에 대한 상대 변이의 레이쇼고 그것은 이 위에 매스가 직접 폴스가 가해진 경우랑 똑같은데 가속도가 오메가 제곱이 가속도가 그 force magnitude 붙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때문에 R 제곱 텀이 분자에 생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rotating unbalance 회전하는 채 매스의 언밸런스가 생기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매스에 힘이 가해진 것처럼 되는데 이때는 역시나 centripetal acceleration에서 오메가 제곱 회전하는 그 angular velocity의 스퀘어 텀이 붙게 되고 그래서 매스에 하는 이거랑 거의 똑같은데 이제 또 여기에 이제 R제곱이 붙는데 이 오른쪽의 R제곱은 뭐죠? 베이스 가진에 의한 베이스 액셀러레이션에 의한 오메가 제곱이었고 이 왼쪽의 R제곱은 뭐죠? 그 회전체에 의한 그 구심 가속도에서 붙는 오메가 제곱 텀입니다. 그래서 식은 다 같을 수가 있는데 그 식의 소스가 뭐였고 원인이 뭐였고 이 데피니션이 어떻게 되나 이런 거를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한 후에 사실 문제는 되게 straightforward한데요. 이 중에 한 케이스에 대해서 이 5가지 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를 이제 파악을 하셔야겠죠. 문제에 다 써있긴 하지만 파악한 다음에 파라미터 줍니다. 그냥 예를 들어 relative amplitude ratio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y 주고 베이스 가진의 매그니튜드는 얼마였다. 그 다음에 뭐 오메가는 얼마고 오메가 n은 얼마고 MCK가 주어지면은 R하고 제타 아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뭐 z를 구해라. 맥시멈 z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되게 straightforward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케이스 중에 내가 지금 어떤 케이스를 핸들링하고 있는지 파악하신 다음에 필요한 수식에다가 given number하고 그 find 해야 되는 unknown을 이제 구분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문제는 damped spring mass 시스템의 밸류가 MCK가 줬어요. M은 100, 시드 100, K는 910 이렇게 주어져 있고 force가 10 코사인 3t라요. 그러니까 직접 매스에 force가 가해지는 경우라고 주어진 겁니다. 이렇게. 그럼 첫 번째 식을 이제 머리에 떠올려야 되겠죠? 그래 놓고 이제 이니셜 컨디션도 주어지고 이니셜 컨디션 줬는데 컴퓨터 토럴 리스폰스. 아, 이건 토탈 리스폰스 구하는 거네요. 이건 그냥 타임 리스폰스 구하는 겁니다. 좀 전까지 저희가 봤던 건 이제 다 프리퀀시 리스폰스였는데 토탈 리스폰스 구한다고 하면 식이 토탈 리스폰스는 스포포지션에 의해서 호모지니어스와 파티큘러입니다. 이 파티큘러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토탈 리스폰스에 대해서는 트랜지언트 금방 없어지니까 스테디 스테이트만 받고 그때의 모디피케이션 중점 봤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너무 뻔해서 코사인 인은 코사인 아웃, 오메가 인, 오메가 아웃. 그다음에 이제 위상차보다는 이제 매그니튜드가 중점이어서 이걸 중심으로 봤는데 트랜지언트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여기다 호모지니어스식 그 솔루션을 더하게 되죠. 근데 식이 좀 복잡합니다.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이제 유도를 해야 되겠지만, 예, 그래서 그 토탈 그 호모지니어스 텀까지 다 들어간 것이고 사실 다 주어졌어요. MCK 주어졌으니까 오메가 N, 제타 다 주어진 것이고 가진 포스 매그니튜드와 오메가까지 다 주어졌고 그 다음에 초기 조건까지 다 주어졌고 그러니까 다 주어지고 그냥 이거 푸는 겁니다. 풀면 되죠? 예. 풀면 됩니다. 다 대입해 그냥 풀면 된다. 다음 문제 읽어보면은 Consider a simple spring mass spring damper system. 그러니까 MCK 다 주어졌죠. M 주어지고 K 주어지고 C 주어지고 그 다음에 value of steady state. 이제 steady state value response 구하는데 만약에 오메가는 132이고 F0가 주어졌다. 이거 너무 또 straightforward하네요. 직접 매스에다가 F 코사인 오메가 t가 주어진 경우에 스테이스 리스폰스 구해라. 그러니까 노멀라이즈 앰플리튜드식 이거 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식 기억나시죠? 예, 1 over 1-r 제곱 제곱 더하기 2제타 r 제곱. 예, 뭐가 주어졌느냐? MCK 주어졌으니까 R하고 제타 다 주어진 거죠. 그리고 F0까지 주어졌으니까 그냥 X 구하는 거죠. 예,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하면 값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좀 문제 변형한다고 그러면 뭐 오메가를 바꾼다던가, 네? 오메가 n하고 뭐 비슷한 값을 뭐 준다던가, 뭐 오메가 바꾸면 또 이제 r 값이 바뀌니까 바뀌는 대로 이제 또 대입하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면은 베이스 익사이테이션 나왔어요. 베이스 익사이테이션 됐는데 매스 댐퍼 시스템이다. 그러면서 MCK 다 주어졌고요. 베이스 익사이테이션이 Y 사인 오메가 T니까 Y 주어졌고 그 베이스에 오메가까지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매그니튜드 디스플레이스먼트 트랜스미시빌리티를 구하고 폴스 트랜스미시빌리티를 구해라. 그거 다 식은 기억나시나요? 네. 그러면 식 이제 그 콜렉트 기억하다 보면은 디스플레이스먼트 트랜스미시빌리티는 분모는 다 똑같고 분자에 1 더하기 2 제타 r 제곱. 1은 어디서 왔죠? 그 베이스 가진을 매스에다가 스프링을 통해서 가는 힘. 그다음에 그 2 제타 2zr 제곱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 댐퍼를 통해서 가는 힘에서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force transmissibility는 F equals ma라고 하다 보니까 앞에서 말한 이 x에다가 가속도 성분이니까 오메가 제곱만 구해주게 돼서 여기다 r 제곱만 구해주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MCK가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 R하고 Z가 다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R하고 Z 다 주어졌고 심지어 그 Y 매그니튜드까지 다 주어졌고 그럼 그냥 XP 구하면 되고 F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냥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되고요. 문제 좀 변형하면은 만약에 스티프니스가 안 주어졌어요. 그런데 뭐가 주어졌냐면은 트랜스미시빌리티 레이셔가 주어졌어. 이게 0.75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트랜스미시빌리티는 정해줘야 되겠죠? 디스플레이스먼트 트랜스미시빌리티인지 폴스 트랜스미시빌리티인지. 근데 아마 K를 묻는 걸 봐서 폴스 트랜스미시빌리티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폴스 트랜스미시빌리티가 0.75, 여기 이제 2.245가 나오는데 이거 0.75보다 작게 하려면 이제는 이제 얘가 파인드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다 기분. 식 넣어서 대입하면 K의 레인지 나오죠. 자, 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앞에서는 이제 MCK 모양을 딱 주고 거기다가 뭐가 가진되고 있다 했는데 이건 진짜 좀 약간 리얼 시스템을 좀 미믹한 것 같이 디스크라이브한 것 같이 돼 있죠. 그래서 문제가 보통 길지만 잘 읽어보면은 또 문제 간단합니다. large rotating machine이 플로 팩토리에서 오실레이션을 일으킨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소스가 누구냐면은 얘
얘가 지금 로테이팅 하고 돌아가면서 같은 플로어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플로어에 있는 딴에까지 가진이 된다. 즉, 얘가 플로어를 가진하는 거는 아마 로테이팅 언밸런스 때문에 그렇겠죠? 로테이팅 언밸런스 때문에 이 베이스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움직이게 된 게 같은 플로어를 통해서 타고 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베이스 가진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펀치 프레스가 같은 플로어에 마운트돼 있다가 얘도 같이 떨리게 된다. 근데 이제 친절하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펀치 프레스가 마치 이러한 바닥에 가진이 주어졌어요. y가 0.1 sin 오메가 t 센티미터라고 이 가진하는 프로파일을 줬죠. 그래서 베이스 서포트 모델을 써라라고 상세하게 가이드라인 주고요. 그랬을 때 맥시멈 force transmission 구하라는 얘기죠.를 해라. 이때 주어진 MCK는 다음과 같다. MCK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요 지금 펀치 프레스가 사실은 이제 베이스 가진하는 시스템이다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베이스 가진하는 시스템으로 모델하고 사실 그러니까 이쪽은 상관없는 겁니다. 전체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발생하느냐를 디스크라이브 할 뿐. 그러면 이제 오른쪽 펀치 프레스에 포커스를 해서 Y도 더 주어졌고, 지금 가진 다 주어졌잖아요. 오메가 B도 주어졌고, MCK도 다 주어졌고, 그럼 그냥 풀면 됩니다. 그래서 Force Transmissibility 식에 의해서 다 주어진 거, MCK 주어졌으니까 R하고 제타 주어졌고, K도 주어졌고, Y도 주어졌으면, 그리고 Force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거면 그냥 대입하면 되죠? 대입하면 답 나옵니다. 네, 다음 문제 역시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베이스 가진이 앞에 있는 것처럼 어떤 플로어를 공유하는 어떤 로테이팅 머신의 문제도 있지만은 실제 지면을 이제 택싱하는, 이제 드라이빙하는 카나 아니면은 에어플레인의 진동에 대해서도 많이 이그젬플이 나옵니다. 이 경우는 싱글 디그리 프리덤으로 모델링한 자동차가 이제 로드에서 드라이빙 할 때 그 로드 프로파일에 의해서 진동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이누소이달로 가진할 수 있다. 지면이, 물론 이제 랜덤하게 생기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이제 이게 사이누소이드라고 하면 이게 언덕같이 생긴 데도 많고 하니까, 그거 사인 프로파일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스 스프링 댐퍼를 주면은, 매스 스프링 댐퍼 값을 주면 이것에 대해서 자동차가 얼마나 진동하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좀 티피컬한 문제긴 한데, 앞서 말했듯이 되게 스트레이트포워드 합니다. 식 주고 베이스 가진으로 모델링 하면 되니까, 식 주고 답을 구해라 이런 건데, 종종은 이제 이 가진하고 있는 요 텀, y0의 매그니튜드와 사인 오메가 t 값을 주어진, 예를 들어서 프로파일을 직접 주지 않고, 자동차가 뭐 몇 미터 킬로미터 퍼 가고 있고, 로드 프로파일에 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해서 얘를 구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한번 여기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이스 가지고 풀기 때문에 이 베이스는 이제 지금 이 차량의 바퀴와 차체 사이에는 이 사이에는 다이나믹스 없다 가정하고, 그럼 이제 바닥의 어떤 프로파일이 차체 바닥에 여기에 프로파일이라고 이제 가정하는 것이죠. 그럼 베이스 가진에 의한 디스플레이스먼트 트랜스미시빌리티에서 이런 식을 가지고 만약에 MCK가 다 주어졌다고 하면은 Z하고 R이 주어진 것이고 심지어 Y 프로파일까지 주어졌으면 이제 X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고요. 종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프로파일 주어지지 않고 프로파일이 간접적으로 주어졌을 때 속도가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지면 자체가 어떤 싱글 사이누소이드,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은, 싱글 사이누소이드라고 가정하고 보통은 이제 람다를 주죠. 그러니까 파장.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면의 프로파일이 어떤 디스턴스를 갖고 있느냐 하고, 이제 픽 투 픽 밸리의 높이를 보통 주죠. 그럼 이 두 가지 정보로부터 어떻게 캐피럴 Y하고 오메가 B를 구할 수 있느냐. 지금 픽 투 픽이니까 사이누소이드라고 하면은 y0는 a over 2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메가 b라고 하는 것은 2파이 f인데 2파이 over 1 over t죠. 주기죠. 이 주기는 뭐랑 상관이 있냐면 자동차가 앞으로 진행하는 속도와 그리고 지면의 파장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주기는 2파이 v over lambda. 같은 파장에 대해서 속도 velocity로 가면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게 되고 보통 킬로미터 per hour를 주게 되고 파장 같은 경우는 미터로 주니까 이거 단위 환산을 한 번 더 여기서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터는 1000미터 계산하고 킬로미터 per hour니까 보통은 이제 오메가 라디언 per 세크잖아요. 그래서 초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해당하는 오메가 b가 나오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다시 돌아가서 다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공식 대입해서 푸는 문제처럼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 문제 변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차에 승객이 탔다.
승객이 타가지고 원래 있는 차에 비해서 차의 매스가 좀 변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변이가 어떻게 더 같은 그 길을 똑같은 속도로 달릴 때 늘어나냐 줄어드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결국 파라메터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스가 변하면은 뭐가 변하죠? 네, 그거를 찾아보면 되는데요. 매스가 변하면 지금 주어진 R하고 제타하고 Y 중에 뭐가 변하는지 살펴보면 되는데 매스가 변하게 되면 오메가 n이 변하죠. 그죠? 오메가 n이 변하니까 똑같은 로드 프로파일에 대해서도 R이 변하게 되겠죠. R이 오메가 오버 오메가 n이니까. 그리고 제타 변하죠. 제타도 당연히 어떤 템핑 컨스탄트 값은 일정하더라도 그게 매스와 MCK가 다 서로 상대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변하면 다른 값 변하는 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오메가 n r 제타가 변하게 되고 또 만약에 그 스피드가 변하게 되면 차의 스피드만 변하게 되면 이제 그때 유일하게 영향받는 것은 오메가 p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R만 변하게 된다. 뭐 이런 상황을 보고 어떤 파라미터가 변했구나 이제 인지하신 다음에는 다시 이제 공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포뮬레이션으로 와가지고 이제 요걸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엑셀러로미터를 디자인해라 라는 K예요. 디자인하라는 엑셀러로미터 디자인한 말하는 보통은 이제 프루프 매스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C하고 K를 디자인해라 이런 말이고요. 매스는 이렇게 정해져 있죠. 프루프 매스. 근데 1% 그 accuracy를 가질 수 있도록 프리퀀시 레인지는 0에서 50. 이 프리퀀시 레인지하고 이 퍼센트 기억나시나요? 이게 지금 그때 이제 그 프리퀀시 보드 플랫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것을 R제곱, 이게 가로축이지, 주파수 레이션인데, R제곱으로 비례하면 이 피팅에 쫙 맞는 이 구간이 아주 정확한 액셀러레이션, 아웃풋이 액셀러레이션에 비례하는 G가 오메가 Y의 더블 닷에 비례하는 것처럼 나왔는데, 이게 조금씩 이렇게 라인들이 이렇게 삐껴나가니까, 정확한 R제곱에 해당하는 영역이 되게 적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매우 정확한데, 요거 좀 넘어가면 좀 부정확해 라는 것이었고, 이제 그게 0에서 50% 잡으면 1% 정도 에러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포뮬레이션 할까요? 먼저 그 상대 변이, 그러니까 액셀러로미터의 식을 생각하게 되겠죠. 베이스 가진에 의한 것인데 마치 이것을 G라고 코디네이트를 바꿔버려가지고 상대 변이를 코디네이트를 바꿔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G라는 코디네이트에 있었던 양 다만 이때 가지는 뭐죠? Y 더블 닷, Y 액셀러레이션이라서 여기서 이제 베이스 액셀러레이션 오메가 제곱 텀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리퀀시 레인지 중에 여기 앞부분 앞부분이 이제 진짜 매우 정확한 부분이고 그것을 0에서 50%랑 연계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relative amplitude ratio 식이 되겠죠? 그래서 분모는 똑같죠? 분모 다 외우셨죠? 스퀘어 루트 1 마이너스 r 제곱의 r 제곱 2 제타 r의 제곱에 요 r 제곱 이 r 제곱은 어디서 났죠? 그쵸? z로 그 좌표 코디네이트를 트랜스폼 하는 순간 원래 없었던데 force가 매스에 직접 없었는데 거기에 y 더블 닷에 해당하는 것이 마치 가진 force인 것처럼 포뮬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y의 얘는 지금 오메가 b 제곱 때문에 나온 거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R제곱으로 나눠주면은 이제 이게 비례하게 되면 바로 액셀러로미터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1%의 accuracy라고 했으니까 이게 0.99거나 또는 1.01이거나 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 R의 레인지가 0에서 50%가 나오니까 이것들을 다 대입을 하면 주어진 것은 R 제곱을 가지고 오퍼레이팅 프리퀀시로부터 오메가 n,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C하고 K를 구해야 되면은 오메가 n도 정해지지 않고 제타도 정해지지 않은 것인데 그거를 이제 0.99로 만족하게 이제 두 가지의 툴이 있는 거잖아요. R제곱, R도 그러니까 오메가는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면 50%로 세팅해놓고 계산할 수가 있는데 오메가 n도 안 정해지고 K 때문에 제타도 안 정해진 상황에서 이 두 개를 잘 조합해가지고 CK 컨비네이션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뉴메리컬하게 푸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입을 해보면 R이라는 거를 원래 MCK 값으로 다 복원을 해버리면은 MK의 오메가 B 제곱에서 다 이렇게 포뮬레이션이 되는데 여기 다 주어진 값 M이라던가 Operating Frequency 여기서는 50%로 픽스해 놓고 이런 것들을 다 대입을 했으면 결국 B는 값이 K하고 C가 될 텐데 이게 딱 0.99로 떨어지는 건 아니고 0.1% 이내라고 했으니까 1% 안에서 이 KC 컨비네이션이 0.99 또는 1.01을 만족하는 걸 찾아내면 됩니다. 찾아낸 것 중에 하나가 이거고요. 답은 유니크하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로테이팅 언밸런스에 대한 문제네요. 일렉트릭 모터가 있는데 이센트릭 매스가 있어가지고 프라임 매스는 12kg인데 이 중에 10% 정도 죄송합니다. 이게 이센트릭 매스, 스몰 매스고 원래 이 머신 자체는 한 100kg쯤 되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스프링 주어졌죠. 스프링 주어졌고 RPM 얼마만큼 회전하는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얼마만큼 심지어 이센트릭 매스가 떨어져 있는지조차도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스프링 뭐 사이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냥 벌티컬리 보면은 되죠. 벌티컬리 보면은 패럴렐 한 거니까 2K 하면 되는데 이제 그랬을 때 뭐를 구하는 거냐? 그랬을 때 determine the amplitude of the vertical vibration. 그러니까 그냥 rotating unbalance 식의 아웃풋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rotating unbalance 있고 매스 다 주어졌고 이 길이 E도 주어졌고 뭐 얼마만큼 회전한지 다 주어졌으니까 사실은 이거야말로 또 이제 그 로테이팅 언밸런스 식인데 진짜 다 주어졌습니다. M0, M2 다 주어지고 MCK가 주어졌으니까 C가 주어졌나요? 여기서? 네. C는 네글리저블 한가 보네요. 댐핑 네글리저블 하다 보니까 R하고 뭐 제타 주어진 건 마찬가지고 하다 보니 그래 놓고 얼마만큼 진동하겠냐 X 묻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그냥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정리하면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게 많고 챕터 2가 되게 많고 이제 진동에서 계산할 일이 많은데 결국은 내가 핸들하는 게 이런 5가지 물론 변형을 하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5가지 중에 어떤 상황을 핸들하고 있느냐는 것만 파악을 하시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문제를 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언노운 중에서 뭐 언노운 5개라 그러면 4개 주고서 나머지 하나 찾아라 뭐 거의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아무리 길어도 패닉할 필요 없이 이게 지금 false transmissibility 케이스구나. 이게 rotating unbalance 문제구나. 이거 캐치하시면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값에다가 공식에다 그냥 숫자를 대입하는 것은 별로 뭐 그 우리 기계인으로서 뭔가 좀 인사이트가 없으니까 항상 컨셉 이게 말이 되나? 라던가 이게 뭘 의미하지? 이런 걸 항상 생각하는 연습을 하시면 아주 그 많은 지식이 늘어나실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챕터 2를 마치겠습니다.